페이지 200페이지요. 그 다음에 문제집은요, 176페이지요. 자, 됐죠? 거기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536조라고 되어 있죠. 1항을 보면요, 쌍무계약이에요.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이 있잖아요. 쌍무계약에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 부담이죠. 그래서 여기 쌍무계약 이렇게요. 1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요. 거기다 가로놓고 봐요. 제공할 때까지. 그것을 뭐라 하냐?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페이지 200페이지요. 강의 노트 200페이지.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이죠. 이것을 이행 거절권이라고 하는데 이행을 거절, 그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변권이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항은요, 당사자 일방이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야 되냐? 일단 변제기에 있어야지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그것을 가로놓고 봐요. 먼저 선이행이죠.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죠. 거기를 가로놓고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것을 신용불안 이 말이죠. 신용이 불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기채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거절을 하기 위해서는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데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죠. 불안할 때는 말 수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동시항변권은요 약간 양이요 약간 돼요. 그래서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청구권 이거는 보통 채권이죠. 그 다음에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지배권, 청구권은 채권이고요. 지배권은 뭐다? 이것은 물권을 보통 이제 얘기해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항변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권리 있죠. 권리.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작용, 다른 말로 효력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나 지배권이나 형성권이나 항변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의 종류 속에 청구권, 지배권, 그 다음에 형성권, 항변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항변권이고, 형성권은 뭐라고 얘기했죠?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청구권, 이렇게 지배권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이제 항변권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 갑이 있죠? 을이 있죠? 갑하고 2월 1일 잔금 날짜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는 거죠. 등기 서류를 주고 을은 갑한테 뭐를 주냐? 대금을 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해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 그런데요, 만약에 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을 때요, 2월 1일 이렇게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을도 잔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 거절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거절이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2월 1일인데 2월 1일 잔금 등기 서류를 주지 않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제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럼 이때 나도 잔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잔금 날짜가 2월 1일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잔금 날짜가 몇 월 며칠이다? 5월 1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 날짜가 2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기된 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 항변권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돈을 지급한 날짜를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이 원래 우리가 돈을 갚아야 될 날짜잖아요. 그런데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날 지급했으면 3개월 뒤에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 연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돈을 지급하기 싫어서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갑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나도 잔금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때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자를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보면 형법 있죠. 형법에서는 뭐가 있냐?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당방위는 뭐냐?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당방위로 살인하면 괜찮단 말이죠. 이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적법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에도 뭐냐? 민법에도 정당방위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 물권법에는 뭐가 있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채권법에는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적법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항변권에 의해서 이행을 거절하면은 그것은 적법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돈 갚을 날짜가 2월 1일인데 2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위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것을 말한다? 적법이다. 이것을 연기적 항변권이다. 그런데 만약에 갑일한테 등기소를 가져오죠. 등기소를 가져오면은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항변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스위스는 많이 달라요. 스위스는 어떻게 하냐면 등기하고 대금이 있잖아요. 그럼 스위스는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서류,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을 달라게 해야 돼. 반드시.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이걸 강한 결련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뭐죠? 하나의 팀을 막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등기 서류를 주면서 돈을 달라게 해야지 등기 서류를 주자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봐봐. 우리나라는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러면 을은요 잔금 지급을 못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봐. 갑일한테 등기 서류를 안 주죠. 주지 않고 갑일한테 돈을 달라가죠. 그럼 을은 등기 서류를 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뭐란다? 항변권이죠. 그럼 우리나라 항변권은 뭐냐? 갑일한테 돈을 주면 등기 서류를 주면서 잔금을 달라고 그래. 그럼 을은 잔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말을 못해요. 이것을 뭐라 하냐? 항변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변권을 배우고 있죠. 항변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잔금을 달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뭐라 하냐? 나는 당신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것을 항변권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는 뭐냐면 스위스와 다르게 등기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은 달라갈 수 있죠. 그러면 을은 항변권이 없어. 그런데 등기 서류를 주지 않고도 갑은 을한테 잔금은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잔금을 주든지 친한 사이는 줄 수 있겠죠. 신용이 있으면 먼저 잔금부터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변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것은 내가 일방이 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의무를 채무를 제공하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변권은 뭐냐면 첫 번째요. 하나예요. 대가 관계요.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 돼야 돼요. 쌍무계약. 그래서 원칙적으로 편무계약은 항변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 무이자는 무상이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항변권이 없다. 쌍무여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일단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대가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유상계약이 아니고 무상이라고 얘기해요.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 대가관계는 등기 서류를 주는 대가로 등기를 주는 대가로 뭘 받는다? 잔금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요 이 친구가요 이쪽한테 먼저 귤 하나를 주니까 미안하니까 커피 한 잔 갖다 주죠. 이런 귤 값에 대해서 반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주고받았지만 이것은 대가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냐?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는 뭐냐? 지금 갑과 을이 한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을은 갑한테 대금을 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개의 계약에 의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 이것을 쌍방이 의무로 부담하죠. 쌍방이 의무로 부담한다. 쌍무라고 합니다. 쌍방이,
무무를 부담한다. 쌍무. 그래서 한 개의 계약에서 쌍무 계약이 돼야 돼요. 한 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요. 별개의 약정. 별개의 약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별개. 그러니까 한 개지 별개는 두 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채권법은 뭐냐?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인정할 수도 있어. 이게 중요해.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임의 규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별개의 약정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당권 등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에 을이요. 을이 이렇게 1억을 빌려주고 채권자죠. 이 사람이 뭐냐? 근저당이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걸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경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거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인. 그럼 병이 경락받으면 병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하죠. 경매 대금이 나오죠. 이 경매 대금을 어떻게 한다? 이 을이 뭘 한다? 배당 받았죠. 배당금. 그래서 배당을 받아가죠. 을이요. 돈을요. 이런 상태에서 이 경매가 뭐가 되냐? 경매가 무효가 돼. 무효. 경매가 무효가 되면 자기가 다시 받았던 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배당금을 받은 사람은 을한테요. 반환해야 되고 반환. 그 다음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이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이 등기를 말소해줄 의무하고요. 이 배당금을 뭘 한다? 반환이요. 반환할 뭐가 있다?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말소할 의무하고 이것을 반환할 의무. 이 두 가지는 동시행이냐?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만약에 동시행이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 을이 일단 배당금을 받아가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이것을요. 이 병한테요. 배당금을 반환을 못해. 그럼 배당금을 반환 못하면 이 사람도 동시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등기를 갑한테 안 해주겠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자기가 돈 사용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을이 돈을 쓴 거잖아요. 누구 돈을? 병의 돈을요. 그런데 내가 집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행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냐? 경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경매가 무효인 경우.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딱 암기하면 돼. 경매가 무효인 경우.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경매가 무효일 때 동시행이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동시항변권도 그렇고 이해가 물론 중요하죠. 이해도 중요하지만 뭐죠? 이것은 항변권이나 이런 것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는 내용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별개 약정 안 되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는 되죠. 그런데 저당권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이렇게요. 자, 하나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일성이죠. 동일성 여부인데 우리가 이제 채권 양도라든가 상속. 그래서 상속은 항변권이 있고 경계는 항변권이 없어요. 지금부터 보면 채권 양도와 상속을 먼저 볼까요? 상속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하죠.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사망하죠. 갑이 사망하면 여기서 병이죠. 병이 상속을 하죠. 그래서 상속해서 병하고 을하고요. 이렇게 되면 병은 을한테 뭘 한다? 등기를 하죠. 상속인이요. 을로부터 뭘 받는다? 대금을 받죠. 이렇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등기하고 대금, 이것을 우리는 뭐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해. 동시이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해. 상속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경계라고 돼 있죠. 경계.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동일성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전히 채권을 양도하거나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 상속의 경우도 여전히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를 뭐냐면 갑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10월 1일날 돈을 받기로 했어. 근데 지금 현재 5월 1일날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나는 돈 없다. 10월 1일 돼도. 그래서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이거 구채무라고 그리고 구채무 이거 없는 것으로 하자. 없는 것으로 하고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10월 1일날 이 아파트를 내가 너한테 인도하기로 새롭게 계약서를 쓰자. 이걸 신채무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구채무 돈 빌린 거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걸로 하고 오늘부터 5월 1일이죠.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이전해 주기로 다시 계약서를 쓰자.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항상 뭐냐?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하고
신채무를 발생한다.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발생, 이것을 경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뭘 배우냐면 권리 변동을 할 때 권리 변동,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주체 변경했죠. 그 내용의 변경에서 뭘 배웠냐? 목적물의 인도, 갑이요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목적물이 멸실이 돼서 이행불능이 돼. 이행불능. 멸실로 인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별도로 뭘 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줘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물건, 건물이죠. 건물이 뭘로 바뀌었다?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변경을 한다? 이것을 질적 변경. 우리가요, 권리 변경에서 양적 변경, 질적 변경 했잖아요. 이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물이 단지 뭐로 바뀌었을 뿐이다?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손해배상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채권을 담보하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것을 채권이라고 하죠. 이 채권을 뭐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갑의 건물이에요. 갑의 건물에 을이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근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하죠.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하죠. 이런 우리가 주된 권리하고 종된 권리는요, 절대로 동시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대통령하고 비서진을 보면 된다.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갑이 을한테 먼저 변제를 해, 변제.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당권이 자동 소멸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가 되니까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나중에 말소를 하면 돼. 나중에. 시간 될 때 말소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 채권의 변제와 변제, 등기의 말소가 동시이행이냐? 동시이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러냐? 먼저 돈을 갚아.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 아직 등기가 말소가 안 됐죠?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저당권을 넘겼다. 말소가 되기 전에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못해. 왜 병은 저당권을 취득 못한다 했죠?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요, 우리는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여기 이 등기가 이미 지금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변제를 하자마자 저당권은 없어지고 등기가 무효가 돼. 알겠죠?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것이요, 아직 말소가 되기 전에 그것을 병한테 넘겼다고 해서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못해. 왜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 못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일단 먼저 돈 갚아. 그러면 저당권 없어져. 나중에 이 등기는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돈을 변제할 테니까 반드시 등기를 말소해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먼저 돈을 변제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등기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변제와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이요. 갑하고 이제 2월 1일 잔금 날짜죠.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요.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요, 잔금을 이렇게 지급하죠. 그러면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잖아요. 동시이행. 그런데요,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있죠? 그러면 이 등기 서류하고 잔금하고는 동시이행이잖아요. 그럼 이러면 여기 을이죠. 이 을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요, 부가가치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를 을이 자기가 부담한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103조에서 보면 우리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103조 위반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잔금 플러스 부가가치세, 잔금 플러스 양도소득세가 등기 서류와 동시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갑은요, 양도세를 을이 부담한다고 했어. 그러면 갑은 언제 등기를 해주느냐? 을한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잔금 플러스 뭐하고
양도소득세를 받으면서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갑의 건물 있죠? 이 갑의 건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거나 압류나 가압류가 있거나 또는요 가처분 등기가 있다. 이러면 가처분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다 뭐냐? 등기하거든요. 등기.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어떡한다? 이 의뢰 입장에서는 이 집을 샀잖아요. 이 집을 샀는데 여기 보니까 껌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것들 다 떨어내고 순수하게 등기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모든 것들의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하고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하나가 판례예요. 뭐가 나오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득임의 지급과 동시이행이다. 만약에 매수인이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플러스 그 다음에 잔대금 지급이 등기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이제 여기서 뭐를 하냐면 동시이행이라는 거 좀 이따 바로 봐요. 동시이행이라는 거 뭐냐?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뭐라냐? 계약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시험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갑의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의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압류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왜? 가압류 말소하고 등기가 동시이행이니까 가압류를 말소해주면 되잖아요. 갑이요. 언제요? 잔금 날짜예요. 가압류를 말소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의리 갑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의 지급과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다시 봐. 우리는 원칙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요. 두 가지. 원칙적으로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등기 서류 제공하고 잔금의 지급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여기 봐봐. 여기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등기 서류 플러스 잔금이 동시행이다. 이렇게 원칙인데 이게 원칙이에요. 등기 서류하고 잔금의 지급이 동시행이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의 90%가 이렇게 됐어. 10%는 뭐냐? 등기 플러스 물건의 인도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인도. 등기 플러스 인도가 잔금하고 동시행이다. 이런 판례가 또 10%가 있어. 근데 이놈의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 여기도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둘 다 원칙이다. 알겠죠? 둘 다 원칙이다 이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요, 어디가 그러면 진짜냐? 뭐 우리가 따질 필요 없죠? 대법원이 둘 다 원칙이라고 했고요. 다른 국가고시에도 이것으로 나오다가 둘 다 맞는 걸로 돼 있어요. 왜? 둘 다 원칙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요.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잔득임의 지급은 동시행이다. 맞는 말이죠?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잔득임의 지급은 동시행인데 더불어 목적물의 인도 의무도 마찬가지다. 인도 의무. 그럼 맞아 틀려? 맞다. 이런 말이죠, 지금. 내 말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봐봐.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거 채권법은 그냥 한 번 딱 듣고 어느 정도 되면 암기하면 돼요. 암기는 뭐냐면 암기는 한 번 더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암기는 반복적으로 보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한 번 들어서 암기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지금은요, 화성에 가가지고 지금요, 토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한 번 더 보면 돼. 되게 간단해. 자,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에요. 하나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그 다음에 1번 별개의 약정이죠. 별개의 약정은 하나니까 별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특약으로 된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가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이제 3번에요. 동일성이죠. 채권양도 상속은 된다. 경계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냥 채권양도 상속도 된다. 물건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동시이행이다. 됐죠? 그 다음에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근저당권 채권을 담보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죠? 이 등기의 말소와 변제는 동시행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왜 어떻게 다르냐?
내가 좀 설명하려고 그래, 여기를. 여기는 그냥 채권을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하고 동시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 매매야, 매매. 여기는 매매. 여기는 매매라고. 매매를 하는데, 집을 사고 파는데 갑의 집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는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등기가 동시행이에요. 여기는요,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을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저당권 등기 말소를 바로 동시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알겠죠? 먼저 뭘 해라? 먼저 돈을 갚으라,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를 언제 말소한다? 나중에 말소한다, 이 말이죠. 말이 다르죠?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매매, 이렇게, 매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2번이요. 2번이 뭐냐면, 변제기에 있어야 돼. 변제기요.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변제기라고 하는 것이, 변제기, 돈과 불날짜가 돼야 되죠. 그럼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536조 2항이죠. 불안의 항변권은 내가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지급할 때 이 사람이 신용 불안이래요. 신용 불안. 그 다음에 재산 상태 악화. 이 사람의 재산 상태가 악화가 돼서 곧 경매를 당한대요. 이럴 때는 뭘 한다? 불안의 항변권. 미리 써요. 내가 잔금 지급을 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왜? 항변권이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중도금이라고 되어 있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요. 중도금을 뭐란다? 중도금을 선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잔금을 뭐란다? 이행기 또는 이것을 변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기, 변제기. 여기 중도금이죠? 그럼 중도금을 뭐란다? 중도금은 등기하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라 동시이행이 아니죠? 잔금은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이 아니니까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고, 이행지체는 이행을 하는 게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행지체인데 이때는 뭐란다? 지연 이자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동시이행이 아니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을 뭐란다? 이행지체니까요. 이때는 계약을 해제하죠. 이게 3단계예요. 동시행 관계가 없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형법에서 뭐가 똑같다? 형법에서 정당 방위하고 똑같다. 정당 방위하고. 그래서 정당 방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하니까 이행지체이다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지연이자나 지연배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알겠죠?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여러분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 봐봐. 여기서 보면 등기 말소와 잔금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등기 소리가 잔금하고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죠. 여기 동시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세트란 말이에요. 세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여기 2월 1일 중도금이죠. 이 중도금으로 1억을 주고요. 여기 4월 1일이죠. 4월 1일 잔금이죠. 잔금으로 1억이죠. 중도금 1억, 잔금 1억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날짜 만약에 을이요. 1억을 안 주죠.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그러니까 동시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죠.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중도금 안 주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 열받으니까요. 계약을 해제해버릴 수 있어.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 있고 잔금 날짜가 딱 되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중도금 날짜가 선이행인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선이행인데 잔금 날짜가 되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그것은 이행기 변제기가 됐다.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된과 동시에 동시행이 돼버려요. 동시에. 그럼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이 아니요. 그러면 이자를 더 이상 줄 필요가 없어. 계약도 해제 못해.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을 해제해야 돼? 언제까지? 잔금 되기 전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이행이죠. 선이행이고 이행기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되죠. 잔금 날짜. 그러면 이때부터 동시행. 이제는 더 이상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 1억 플러스 중도금 지급을 다음 날이야. 다음 날. 2월 2일 다음 날.
그로부터 4월 1일까지 중도금 1억에 대한 이자 플러스 잔금 이 모든 것하고 등기 서류 제공이 동시 이행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동시 이행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도금 날짜에서 중도금 지급하지 않고 잔금 날짜가 되면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이자 플러스 잔대금이 등기하고 동시행이야. 동시행? 그러면 졸지에 더 이상 채무 불이행 아니에요? 갑은 더 이상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봐. 해지를 못하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되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해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 해지하고 싶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이죠? 지금 이렇게 6월 1일까지죠?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이자를 더 이상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잔금 이후는 이자를 더 이상 못 받아. 잔금 이전은 이자를 받아. 잔금 이후는 지연 이자를 받아 못 받아? 지연 이자는 못 받는다니까.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6월 1일 날 우리요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해. 등기 서류.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이게 중요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면서 갑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 을한테 뭐를 달라고 그래? 을한테 중도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뭐 잔금 이걸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을이 주면 다행이야. 을이 그걸 주지 않죠? 주지 않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채무 불이행. 알겠죠?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 서류를 줬으니까 6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줬으니까 이 사람이 돈 줘야 되죠. 근데 이 사람 돈을 못 주죠. 못 주면 이때부터 무슨 관계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또 이때부터는 또 뭘 해야 된다? 이자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면 계약을 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자신의 채무를 제공을 해. 첫 번째. 알겠죠? 동시행일 때 항상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채무를 제공했는데 돈을 안 주죠. 안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그 채무불이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이행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첫 번째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이행지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변적이 항변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는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히요. 당연히. 당연이란 말은 항변권을 뭐라도 행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항변권이 있으면 잔금 날짜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이 말이죠.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당연히 이행지체가 아니고 당연히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자를 안 내고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전 이자가 없고 해지할 수 없다. 당연히. 이것을 말한다. 당연효라고 그래요. 이게요. 항변권은요. 우리가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하지 않고 잔금 날짜가 딱 되죠? 잔금 날짜가 딱 되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더 이상 계약 해지 못하고 더 이상 중도금 이자 달라 말 못한단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중도금 이자를 달라고 하거나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의 채무를 머리서 제공해서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알겠죠? 그렇지 않는 한 당연히 동시행이다.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지연이자가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 당연히. 두 번째, 우리는 뭐냐면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어떡하냐? 자동채권을 가지고 뭐를 못한다?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알겠죠? 수동. 이걸 암기를 어떻게 하냐? 일단 암기를 설명을 좀 하고. 이것은 뭐냐면 자상이죠. 자상. 여러분 자상이 뭐예요? 자상?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 입힌 게 자상이잖아요. 수상 뭐예요? 수상? 상 받는 게 수상이잖아요. 자기 몸에다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정신질환이, 그것은요, 자기 학대증이에요. 정신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자동채권, 자상하면 안 돼. 뭐는데요? 상 받는 건데, 수상. 상 받는 거 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수동채권으로 상계는 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도 모르는데 지금 한번 해보면,
아무튼요, 가끔 나와, 가끔. 우리 시험에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있죠? 갑이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이 1억을 빌려주면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죠?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채무자. 그런데요, 을이 또 갑한테 또 외상대금, 외상대금으로 6천만 원 정도 받을게요. 6천만 원. 그러면 이 외상대금은 이 사람 뭐죠? 채권자죠? 이 사람 뭘 간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우리 원래는 어떻게 하죠? 퉁쳐가지고 돈을 주죠. 상계가 뭐라고 그랬죠? 퉁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을은 갑한테 1억을 갚고 다시 6천만 원 받아오느니 퉁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4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퉁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6천이고 여기는 6천이고 1억이잖아요. 이걸 상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퉁치자고 얘기하느냐? 누가? 채권은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거고, 면제. 너 돈 갚지 마. 이렇게. 그런데 상계는 누가 하냐?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자, 서로 계산한다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통치자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 누가 하느냐. 만약에 을이 상계권자다. 상계를 한다. 을이 만약에 상계를 하자겠다 해봐. 그럼 을이 상계권자죠. 그러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채무를 뭐란다. 채무를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를 채권을 뭐라 한다? 자동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갑이 통치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통치해가지고 4천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을 우리는 뭐란다? 갑을 상계권자라고 얘기하겠죠. 갑을 기준으로 삼아서 채권을 뭐라 한다? 자동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채무를 뭐란다? 수동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자고 얘기하냐? 을이 통치자고 얘기한다. 그러면 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자동, 채무를 수동. 갑이 만약에 통치자고 할 수 있죠. 그럼 갑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채권은 뭐라 한다? 자동. 채무는 뭐라 한다? 수동 채권.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해놨죠. 여러분들 어려운 생각이요? 자동 그러니까, 내 차가 5톤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게 아니고, 자동하고 수동하고는요, 오토냐 스틱이냐 아니고, 이게 뭐 별 의미도 없는 건데요. 희한하게 용어를 써놨죠. 아니, 무슨 용어를 쓰면 다 감이 와야 되잖아, 이게. 채무가 수동이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요. 채권은 자동이다. 뭐 어쩌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요. 한번 딱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좋은데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 아니니까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혹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이요, 마음이요,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암기한다? 자상하지 못해. 자동채권을 상계하지 못해. 수상할 수 있어. 수동채권을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가봐그라고요. 봐. 오늘 2월 1일이다. 2월 1일. 똑같죠? 2월 1일 만약에 이 사람이 상계한다. 이 사람이. 누가 상계한다? 을이 상계한다. 해보자 말이야. 을이 지금 상계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똑같이 2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통치면 되지. 4천만 주면 되죠. 그런데요, 이 돈은 3월 1일이고 이 돈은 2월 1일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봐. 오늘이 그러면 2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을은 오늘 돈을 갑한테 채권이니까 6천만 원 받고 언제 돈을 갚아요? 한 달 뒤에 돈을 갚죠. 내 말 좀 틀렸어요? 3월 1일이니까 돈 갚을 날짜가. 오늘이 2월 1일이니까 오늘 2월 1일 돈 받을 날짜라고요. 그럼 오늘 돈 6천 받고 한 달 뒤에 1억 갚아야죠. 봐봐.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요, 너 오늘 돈 갚아. 그러면은 을은 갚는다, 안 갚는다? 언제 갚아? 한 달 뒤에.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 자, 지금 됐죠? 그러면요, 이 을은 원래는 나는 한 달 뒤에 갚을래.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을이 뭐냐? 귀찮아. 알았어. 1억에 대한 이자가 100만 원이에요. 알았어. 오늘 퉁치자, 오늘. 나 그냥 한 달 뒤에 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너한테 오늘 그냥 4,100만 원 갚을게. 4,100만 원. 퉁치면 얼마죠? 4천이죠.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100이죠. 4,100 주고, 야, 오늘 퉁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 봐봐. 수동채권이죠. 수동채권은 한 달 뒤에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갚는단 말은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달 뒤에 갚으니까. 만약에 갑이 갚으라면 우리는 안 갚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수동채권의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요? 원래 2월 1일, 2월 1일 똑같으면 4천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한 달 더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리서 한 달 이자는 미리서 줘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4천만 원에다 얼마냐? 4,100만 원 주고 어느 퉁칩시다? 이걸 얘기해. 수동채권에, 그러니까 상계를 하는 나한테 나는 원래 한 달 뒤에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한 달 미리서 갚을 수 있죠. 그냥 갚을 수는 없잖아요. 한 달 이자를 주면서 갚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여기가 2월 1일이야. 여기가 3월 1일이야. 이렇게 돼 있죠? 2월 1일, 3월 1일. 그럼 이게 이제, 여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가 오늘이에요. 그러면 뭐냐? 이 을은요, 오늘 돈 1억을 갚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요, 갑한테 돈을요, 한 달 뒤에 받아야지. 내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오늘 퉁칩시다.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이요, 한 달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 먼저 돈을 갚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 한 달 뒤에 돈 갚아야 돼요. 어떻게요? 오늘 1억 받고, 한 달 뒤에 6천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란다? 오늘 자기가 돈 갚으려 했자니까, 오늘 자기가 돈 갚으려 했자죠? 오늘 자기가 돈 갚으려 했자잖아요? 오늘 퉁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한 달 뒤에 6천 갚아야 되는데, 어떨 때래? 한 달 전에 돈을 갚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요, 자동채권은 한 달 뒤에 갚아야 되니까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있을 때는 퉁치자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손해잖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먼저 1억 돈 갖고 2월 1일. 한 달 뒤에 6천만 원 받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게 3월 1일이야? 이게 2월 1일이야? 2월 1일? 이놈 것 때문에 시간 당하네. 2월 1일이야? 그러면요. 자, 이제 봐. 그러면 오늘 2월이니까 이 사람은 돈 6천 받을 게 있죠? 6천 받고 한 달 뒤에 얼마나 갚아야 돼? 한 달 뒤에 항변권이죠? 한 달 뒤에 1억을 갚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수 있잖아요. 자기는 손해보지. 이 사람한테 손해보러 가면 안 되지. 자기가 통치하겠으니까 자기가 손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 이자를 원래 더 내야 되잖아, 100만 원. 그런데 오늘 통치려면 일단 4천에다가 이자 이거 줘야지, 이자 가백한테. 그러니까 4천하고 100만 원을 주고 통치자고 할 수는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있을 때는 통치자고 할 수 있는데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있을 때는 통치자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포려면 제발 부탁인데 머리 아프지만 더 이상 안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요, 선생님하고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이 싸워가지고 그 선생님이 거기서 그만둔 선생님도 있어. 왜냐면 1월달, 2월달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3월달, 4월달에 다르게 설명했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암기를 했나 봐요. 암기를 하다 보니까 1월달, 2월달 가르치면 3월달, 4월달 하니까 학생이 노트 필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1월달, 2월달 거꾸로 가르치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 노트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비디오 한번 확인하자. 비디오 확인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너 잘났다. 너 혼자 그럼 다른 선생님하고 해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강의를 그만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아무 말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사실 자동채권이 하면서 통치나요? 수동채권이 하면서 통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이 빨리빨리 와놔서 그렇지. 그래서 뭐 하지 못하고 자상하지 못하고. 자상, 그거 자기 확대증, 정신질환이라니까. 뭐 할 수 있다? 수상, 상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또 비디오 보면서 써놔. 알겠죠? 다음 달에 또 잘못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뭐냐면 일회성의 원칙이에요. 일회성의 원칙. 이렇게. 그럼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 봐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여기 갑은 등기 서류를 주고 을은 뭘 해야 돼요? 잔금을 지급해야죠. 봐봐요.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또는요,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요, 봐. 잔금 봐, 이제. 등기 서류를 제공했어. 그럼 이 사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없어? 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죠. 이걸 뭐란다? 항변권이 없다. 항변권이 없으면 그럼 뭐가 돼? 항변권이 없으면 뭐가 된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니까 뭐란다? 지연 이자.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이게 하나의 세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기소를 주지 않아. 그러면서 나한테 잔금 달라고 그래. 잔금 지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뭐가 있다? 항변권이 있다. 항변권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지연 이자를 낸다, 안 낸다? 이자를 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봐. 등기소를요, 잔금 날짜에 등기소를 가져왔어. 근데 을이 잔금이 없대. 그러면 을은 그때부터 이자를 내야 되고 갑은 을한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갑이요, 을이 잔금이 없다고 하니까 등기소를 다시 가지고 가버려. 다시 가지고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등기소리를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하죠. 그러면요, 갑이 여기 와가지고 등기소를 가져왔다가 돈 없다고 하니까 다시 등기소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을이요, 벌떡 일어나. 알겠죠? 다시 항변권이 살아나버려요. 없었던 항변권이 살아나. 이것을 일회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요, 채무불이행으로서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서류를 한 번만 주면 안 되고 등기서류 제공을 뭘 해야 돼? 계속해야 돼. 계속. 그럼 이 계속이라는 건 뭐냐? 등기서류를 우리가 보면 뭐죠? 법무사 사무소 있죠? 법무사 사무소에다 맡겨놓든지 중개업자 사무소에다 맡겨놓든지 그러면서 뭐라냐? 너 잔금이 준비되는 대로 와서 교환해 가라. 이렇게 통지를 딱 해. 너 잔금 없어서 내가 이 서류를 법무사 누구누구 사무소, 중개업자 누구누구 사무소에 맡겨놓을 테니까 잔금 가지고 와서 교환해 가라. 이렇게 통지를 딱 하죠? 그 말은 이 사람은 등기 서류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봐. 계속 제공. 그러면 을은 잔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채무불이행. 알겠죠? 이자를 내야 돼. 그때까지 갑은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기소를 가지고 가버리죠? 그러면 등기소류 제공이 계속이 아니죠? 계속이 아니면 다시 항변권이 살아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등기소를 가져가면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되냐, 계속은. 자기 집에 자기가 가져가면서 내가 뭐라 하냐? 우리 집에 내가 등기소리를 보관해 놓을 테니까 너 언제든지 잔금이 마련되면 와라. 언제든지. 내가 등기소리를 집에 보관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잔금이 준비된 대로 와라. 그럼 내가 등기서류를 줄게.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 그러면 그것도 계속 제공으로 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는 그럼 뭐라 나오냐. 여기다 봐. 봐봐. 갑이 을한테 등기서류를 줬죠. 그런데 을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면 등기서류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것을 뭐란다? 채권자 지체. 이렇게. 다른 말로 채권자가 받아야 되죠. 수령해야죠. 수령하지 못하죠. 수령지체. 이렇게. 수령지체 중에 이행 제공을 계속한다. 계속. 항변권은 소멸한다. 그런데 이행 제공이 계속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한 번 제공했다. 이 말이죠. 한 번. 또는요, 다시 제공하지 않았다. 다시. 또는 과거에 한 번. 과거란 말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과거에 한 번, 다시 제공 없이 한 번 제공. 그러면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의 뜻은 뭐냐?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죠? 이게 여기서 이 한마디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형당 방해가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뭐가 있어?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 이렇게요. 이 유치권과 항변권을 뭐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얘기해. 위법성을 조각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남의 물건을, 여러분,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돼, 안 돼? 남의 물건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남의 거 점유하면 돼요? 안 되죠. 남의 걸 점유하면 안 되는데 남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 불법이죠. 그런데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거나 항변권에 의하여 점유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죠. 점유하더라도 이것은 유치권이나 항변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이다 이 말이죠. 적법하지만 여기서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반환해야 돼. 만약 없으면 반환하지 않고 있으면 말한다. 두 번째 유치권과 동시함유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먼저 이제 유치권과 동시함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소멸시효가 진행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잔금 날짜가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인데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나도 등기소리를 거절한다 이 말이죠. 왜냐면 여기 이걸 볼까요? 여기 봐야죠. 이 사람이요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등기소리를 제공을 거절해. 그러면 나는 등기소리는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주니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거절하죠? 잔금 받을 때까지요. 그러든지 말든지 2월 1일 날 일단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항변권이 있든 말든 관계없이 2월 1일부터 갑의 을에 대한 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 진행하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을 해. 알죠? 아무리 항변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잔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항변권을 행사. 법원에서 항변권을 행사를 해.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뭐라 한다? 상환, 급부 판결,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해. 급부 판결, 이행 판결. 그러면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패소 판결 이렇게 얘기해. 패소 판결.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봐. 상환, 급부, 이행, 패소 판결. 이것은 여러분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갑하고라고요. 등기하고 잔금의 제공은 무슨 관계죠? 동시행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등기서류를 주지도 않으면서 을한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을한테 소송을 제기해. 잔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물어보겠죠. 이 사람 당연히 잔금 안 주죠. 왜요? 갑이 뭘 안 주니까. 등기서류 안 주니까 당연히 안 주죠. 그런데 이제 소송이 됐으니까 일단 을이 재판정에 나와야죠. 판사가 물어보죠. 야, 너 왜 잔금 안 주니? 물어봤단 말이죠. 을이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뭐라고 한다? 원고라고 한다? 피고라고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니까 피 흘리니까 피고예요. 알겠죠? 가만히 있다 당한 거잖아요. 소송 왔으니까. 피고, 원고란 말이죠.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잔금 달라고 소송했죠. 그런데 을이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 판사는 뭐라냐?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그래서 뭐란다? 전부 패소 판결이라고 해요. 왜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 왔느냐?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했잖아요. 1억.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그래? 을은 갑한테 1억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완전히 승소했죠. 자기가 돈 달라고 하면 돈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요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소송 나가지고. 그러면 전부 패소가 된. 그런데 을이요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 왜 돈 안 갚니? 그러니까 을이 한마디 해. 저놈이 등기를 안 줘서 딱 한마디 여기까지만. 등기를 안 줘서요? 이 딱 한마디 했어. 그럼 뭐다? 항변권 행사했다 이 말이죠. 그럼 판사는 그러죠. 둘이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는 것은 갑이 등기를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뭘 행사하고 있다? 항변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항변권. 그러면 판사는 뭐라 하냐? 응 알았어. 그래가지고 야 갑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뭐죠? 등기 줘 등기. 그리고 너 너 등기 받으면서 잔금 줘 이렇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서로 맞받고 알겠죠? 그것을 교환하라. 서로 상자 교환하라. 상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상환 판결 상환 이렇게 상환. 등기하고 대금을 말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급부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이론의 전부 다인데 지금부터 이제 판례를 봐야 돼요. 알겠죠? 여기다 판례인데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판례가 있어. 암기. 알겠죠? 암기. 그래서 암기라는 것이 있는데 워낙 동시항변권은요. 양이 어마무시해요. 조문은 딱 하나죠. 조문은 537조 딱 하나죠. 딱 하나인데 536조. 6조 딱 하나인데요. 536조 아니에요? 535조가 뭐냐면 계약 채택할 제의가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이거든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암기. 여기 암기. 자, 여러분요. 무효 취소 해제. 여러분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를 하죠. 여러분요. 취소나 해제를 하게 되면 결국 무효가 돼. 알겠죠? 원래 무효나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을 하고 해제는 원상회복을 하는데 판례가 무슨 말을 썼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이런 말을 썼어. 원래 취소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요.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를 해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계약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 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동시행이다. 이런 말을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무튼 그러지 말든지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무효나 취소나 해절이란 아무튼 무슨 반환 나오겠죠? 반환물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다시 우리가 동시행함을권에서 무효 취소 해절 딱 나오죠? 무효나 취소나 해절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랑 원상회복 의무나 반환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변제죠, 변제. 돈을 변제하면서 영수증 교부죠.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이에요. 그런데 채권 증서, 차용증이죠. 채권 증서 교부는 동시행이 아니 아주 중요해. 그래서 변제를 하면서 돈 갚으면서 뭐 달라고 해야 돼요? 영수증 달라고 해야지. 돈 갚으면서 차용증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음이죠. 어음금의 변제.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1억이 있는데요. 을이 돈이 없으니까 갑한테 어음을 끊어줬어. 어음을 끊어줬단 말이죠. 어음은 마치 차용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음을 끊어줬는데 이 을이요, 갑한테 돈 1억을 갚았어. 갚았으니까 이제 갑이 을한테 어음을 돌려줘야죠. 그래야 이제 을이 그 어음을 찢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음을 돌려달라고 했어, 을이. 알겠죠? 그때 갑이 뭐라냐? 야, 뭐 친구 사이에 그래. 지금 한잔하고 내가 내일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응, 알았어. 술 한잔 먹고 온 사이에 이 사람이 갑이 이걸 어음을요, 병한테 또 넘겼어. 그러면요, 을은 병한테 돈을 또 갚아야 돼요. 알겠죠? 이걸 뭐냐냐? 무인성이라고 그래. 우리 아까 이러면요, 저당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돈을 갚죠? 그럼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죠? 그런데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앞에 사람이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은 공신의 원칙에 의해서 절대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여기는 무인성이에요, 무인성. 돈 갚는 것하고 어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어음은 화폐와 똑같이, 즉 돈하고 똑같이 유통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 해소를 해서 찢어버리기 전까지는 어음은 어음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음금을 변제했는데 그 어음을 받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또 어음깡에서 넘기죠? 그 사람한테 다시 또 돈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어음금 갚을 때는 반드시 뭐 달라고 해야 돼? 어음 달라고 해야죠.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데 임대차죠? 이런 임대차가 종료되죠? 임대차는요, 보증금 반환이죠? 이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에요. 임대차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 이런 배웠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한다고 그랬죠? 왜? 임차권 등기 명령 왜? 보증금을 주니까, 안 주니까? 안 주니까? 보증금을 반환 안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하잖아요.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먼저 보증금을 반환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임차권 등기 명령.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도급은 일을 완성한 의무인데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동시행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도급이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 동시행이다.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음은 났어, 어음은. 어음과 면제, 이건 시험에 한 번 나왔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왔어, 우리 시험에.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양이 참 많죠? 양은 많지만, 여러분들이요, 한번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려. 다시 한번 봐봐. 여기 보면 뭐다?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하나의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별개의 약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사원의 특약으로 할 수 있다. 경매가 무효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두 번째, 동일성이 있어야 되죠? 채권양도 상속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경계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해주고 있는데 물건이 멸실이 됐어? 그런데 그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무슨 관계다? 여전히 동시이행이다.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을 잡았죠? 저당권 등기 말소와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란 말이죠. 매매인데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가처분이 있다. 이 모든 것의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득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이고 매수인이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플러스 부가가치세와 그 다음에 매매대금이 등기와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다. 원칙은
등기와 잔금이 동시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의 판례는 등기 플러스 목적물의 인도가 잔금과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렇게. 두 번째는 변제기죠. 변제기는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이 있다. 그 정도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는요. 선이행이죠. 중도금.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선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잔대금이 이행기죠. 이행기는 동시행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아니죠. 이자를 청구할 수 없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다음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이행기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것은 일회성 원칙,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 중 이행의 제공이 계속, 꼭 말이지 계속 항변권은 소멸, 한 번 이행 제공, 다시 제공하지 않고 과거에 한 번, 그러면 계속이 아니죠? 항변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많은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 있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당연히 말이 무슨 말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가 없고 해지할 수 없다. 자상하지 못한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례죠. 판례 경우는 뭐다? 첫 번째 무효 취소 해제. 무효와 취소와 해제는 해조로 인한 반환물은 무슨 관계? 동시이행. 변제와 채권 증서는 동시행이 아니죠. 변제하고 뭐다? 영수증 경우는 뭐다? 동시행. 임대차죠. 임대차는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이죠. 목적물의 인도와.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도급이란 말이다. 그죠? 도급이란 말이다 보면 그것도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보는 것이야. 알겠죠? 자, 200페이지 한번 보셔요. 자, 200페이지 보면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를 주죠. 잔금의 지급과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주지 않죠. 잔금 지급을 거절하죠. 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맨 끝에 등기 서류를 제공하죠.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봐봐.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그려놨죠. 여기 큰 목차를 다 잡아놨죠. 알겠죠? 양이 많을 때는 먼저 뭐를 본다?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시 항변권의 성립요건, 하나의 대가 관계는 쌍무계약이죠. 별개의 약정 안 된다. 동일성, 채권양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다음 매매에서는 완전한 권리, 그 다음에 변제하고 담보권, 저당권 소멸이죠. 이런 것들. 쭉 목차를 잡아놨으니까 그걸 보면 되죠, 지금. 자, 밑에 봐요. 밑에 1번. 하나의 대가 강에 있는 쌍무계약, 별개의 약정 된다, 안 된다. 별개의 약정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줄의 끝에 줄거. 특약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거기를 줄거. 특약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줄었어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요, 별개의 약정 안 된다 돼 있죠? 거기다가 하나 써. 뒤에 나오나 봐요. 거기다가 뭘 쓰냐면요,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에 기한 별개의 약정 X라고 돼 있죠? 거기다 쓰란 말이죠.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썼어요.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등기 말소와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X 이렇게. 동시이행 X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되죠? 그러면 등기 말소하고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201페이지요. 거기 2번 동일성 유지, 채권양도 상속은 된다. 그래서 채권양도에다가 별 하나에 채권양도. 그 다음에 경계는 뭐죠?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 가운데 봐봐. 경계 가운데 구채무를 소멸, 신채무를 성립 이렇게. 그것만 알면 돼. 알겠죠? 경계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밑에 3번 봐봐. 3번 밑에 202페이지 목적물 인도죠.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목적물이 멸실로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손해배상이죠. 물건이 뭘 받겠다? 금전. 이것을 뭐란다? 질적 변경이죠. 이러한 경우도 여전히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자, 4번에 매매. 매매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한다. 완전한 권리. 왼쪽을 보면 먼저 등기하고 잔금이 동시행이죠. 오른쪽을 보면 목적물의 인도 동그라미 인도. 그 다음에 등기 동그라미 인도하고 등기금이 장부하고 동시다. 둘 다 팔려가 말하겠다. 원칙이라겠다. 원칙. 내가 오른쪽 써놨죠? 왼쪽 것이 90이고 오른쪽 것이 몇 %다? 10%. 둘 다 원칙이다. 알겠죠? 자, 그 밑에 2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갑의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압류, 가처분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뭐라고? 말소와 등기가 무슨 관계? 동시이행. 그 다음에 오른쪽이죠? 오른쪽 을이요. 양도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플러스 부가가치세 플러스 잔금의 지급이 등기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런 봐봐.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볼 때 오른쪽 박스 봐, 박스. 박스 보면 거기 보면 두 번째 당구장 봐봐. 두 번째 당구장에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되어 있죠? 1번은 그 문제, 그 바로 그 위에 양도소득세 그게 1번이죠. 2번은요, 근저당권 그쪽이 갑이 2번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분방하게 보지 말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변제와 담보권 소멸이죠? 변제와 담보권 소멸. 그래서 채권을 담보할 목적의 채권이 무슨 권리다? 주된 권리고. 그 옆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이런 것은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는 절대로 동시행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먼저 한다? 뭐를? 변제를 먼저. 그러면 저당권은 어떻게 돼?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저당권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오른쪽에. 그러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나중에 뭘 하면 돼? 말소하면 된다. 나중에 말소.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쓴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죠. 저당권 등기 말소와 채권의 변제는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불안의 행복권 한번 읽어보면 되고, 불안의 행복권은 밑에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재산상태 악화가 뭐죠? 신용불안이 뭐죠? 곧 개인 파산, 이런 거죠? 개인 파산. 파산 선고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것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04페이지. 204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게 선이행. 알죠? 위가 중도금이 선이행이죠? 중도금 선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잔금에다 써. 잔금에다가 안 써놨. 왜 이거 없지? 잔금에다가 이행기 변제기 그렇게 써. 잔금에다가. 잔대금에다가 이행기 변제기 이렇게 쓰라고. 알겠죠? 썼어요? 그래서 뭐냐? 잔금에다가 잔대금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이퀄 이행기 변제기. 무슨 말이냐?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 날짜가 된다. 잔대금 날짜가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알겠죠, 지금? 자, 중도금 안 준다. 동시이행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채무불행이다. 이행지체다. 지연이자나 지연손해나 똑같은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잔금이다. 동시이행이다. 뭐죠? 채무불행이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지연이자가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알겠죠? 만약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하면, 그럼 봐봐.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박스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논점, 논점 2라고 되어 있죠? 내가 뭐라고 하시면, 지금 보면 그 위가, 그림 봐봐, 그림. 그림의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 맨 끝에 보면 해제 안 되는데, 논점 1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굳게 위로 되어 있죠? 그게 논점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해제를 못하는데 해제하고 싶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면 맨 끝에 봐봐. 논점 1. 내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으면, 경매 동그라미하고 그다음 해제하고 싶으면 채무 불행이 돼야 되죠. 채무 불행은 뭐다? 이행지체를 만들어야 되죠. 다른 말로 상대방을 뭐 한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그래서 채무 불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채무 불행이어야 된다. 거기다 써.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렇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이렇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이렇게.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야 돼. 반드시. 알겠죠?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돼.
자, 그 다음 장 그림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장 맨 위에 보면 그림 보면 2월 1일하고 5월 1일하고 7월 1일이 됐죠. 2월 1일이 중도금이죠. 그런데 중도금 날짜가 됐는데 돈 안 주죠.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잔금 날짜가 딱 되죠. 5월 1일? 5월 1일이 되죠. 그럼 봐, 뭐라 나왔어? 잔대금 지급 일 이후에 을은 이자 X라고 되어 있죠. 이자 X 써서 중도금에 대한 이렇게 써. 이자 그냥 X라고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 X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근데 10월 1일 봐봐. 10월 1일 밑에 보면 10월 1일 갑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죠. 그런데 을이 중도금 이자 잔금을 주지 않죠. 그걸 뭐라 한다? 이행지체.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진다 이렇게. 이행지체에 빠진다. 그러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206페이지요. 206페이지 그걸 보면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일회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를 보면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죠. 언제나 항변권이 많은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중요해 그 말이. 자, 그럼 봐봐 밑에 갑이 등기소를 제공하고 을이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을은 등기소를 줬는데 잔금이 없죠. 그러면 을은 항변권이 없죠. 채무불이행이죠. 이행지체죠.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밑에는요 갑이 등기소리를 주지 않죠. 해소해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다시 항변권이 생기죠. 잔금 안 줘도 되죠. 항변권이 생기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걸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제공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이행제공을 어떻게 한다? 계속. 이렇게 계속이 하죠. 오른쪽 박스 봐봐. 이행제공을 어떻게 계속하는가? 알겠죠? 법무사 사무소에 등기소를 맡겨두는 것, 중개업자 사무소에 등기소를 맡겨두는 것, 정기적으로 상대방에게 check하면서 이행제공을 check하면 이행제공을 계속했다고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그것을 이행제공 계속이다. 그런데 봐봐. 계속이란 말이 없이 한 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셔요. 207페이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이거죠. 이거 봐. 항변권이 있죠.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뭐다? 당연히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거기다가 변하네. 그 말이 중요해. 당연히라고 하는 말은 207페이지 맨 위에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항변권이 있으면 바로 그 위에 가로 열고 닫고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당연히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해지할 수가 없는 것이야. 당연히 이렇게. 아, 거기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그 밑을 봐봐. 소송법상으로 항변권을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상환 급부 판결. 안 했다. 전부 패소. 오른쪽. 유치권하고 동시 항변권. 그거 중요해. 오른쪽. 첫 번째. 2번이 중요해. 2번. 일단 점유를 했다. 남의 물을 점유했다. 적법하지만 줄고 사용이익이 있으면 바로 밑에 반환 동그라미. 사용이익이 있으면 반환. 3번이 아주 중요해.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 말이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봐봐. 왼쪽을 보면 여러분요 2번 봐봐. 민법상 2번 자동채권으로 뭐 하지 못하고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 수상은 되지만 자상은 안 된다. 암기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 이건 여기는 간단히 암기가 돼. 자, 1번. 임대차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그가 중요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 동시행이죠. 알겠죠? 동시행. 그런데 6번 봐봐.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줄고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이 말이죠. 자세히 써봐. 임차권 등기 명령과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뭐냐? 임차권 등기 명령과를 지우고 뭐라 쓰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X. 그렇게 돼 있죠?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X.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X.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거기 과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뭐라고 했죠? 내가? 등기 말소와. 그만 쓰면 되죠? 알겠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번, 위에 2번.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으로 무슨 관계? 동시행. 변제와 영수증 무슨 관계? 동시행. 채권 증서는 동시행? 아니다. 어음금의 변제와 어음의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 도급은 그냥 암기하라고 했죠? 도급은 그냥 뭐라고 한 게? 동시행.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이 좀 많지만 우리가 보면 별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동시행 항변권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